저는 어린이집이나 여기도 빨리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할 수 있으면 그냥 교실도 일반 학급으로 가서 그냥 보통인 아이들하고 부딪히도록 그렇게 하고 좀 더 밝게 키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직장도 갖고 생활하고 진단이 내려지면 보통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? 일단은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병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내과적인 치료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면역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또 칼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칼슘에 대한 수치들도 봐서 칼슘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약물 치료도 저희가 병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콩팥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요. 또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이제 구토가 심한 아이들은 위식도 역류가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검사가 또 필요하고 드물게 이제 경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도 저희가 하고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발달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근육 발달이 괜찮은지, 인지 발달이 괜찮은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재활의학과도 이제 정기적으로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연령이 올라가면은 그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어요. 입천장이 좀 약간 헐겁거든요.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새는 느낌, 콧소리가 많은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. 합병증 같은 것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?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칼슘이 떨어지는 경우,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또 관리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나 체중 증가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것에 맞춰서 또 영양 상담도 필요하고 위식도 역류 같은 거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학동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회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뭐 무드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 아이들이 좀 취약해요.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성을 잘 기르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인지나 정서적인 발달 부분에서 좀 어떤 걸 문제를 느끼고 있고 어떤 걸 관리해야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. 그 인지는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. 우리가 80을 인지장애로 잡았을 때 되게 이 환자분들이 가진 평균 IQ 정도는 70대 후반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. 재활치료나 학습치료 일찍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 능력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좀 더 취약한 게 이런 정서적인 것들, 감정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이런 그 시간이 많아지면은 망상 비슷한 생각으로 간다든지 그럴 위험성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사춘기거든요. 학교 들어가서 사춘기. 사회성에 적응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적응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이제 진단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한테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잘 지내는 법을 어릴 때부터 좀 잘 습득하도록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주안점을 가지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경우들은 그래도 스스로 성인기가 돼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저께 온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였는데 이제 정부 기관에 취직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.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. 그렇기는 해요. 예. 이제 얼마 전에 진단된 경우도 그냥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은 하고 그냥 이제 심장 수술 끝났으니까 그냥 지켜보자. 그러고서 이 부모님은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. 미국은 워낙에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뭐 그냥 이 아이는 성향이 좀 그렇고 뭐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한 10대 후반이 됐는데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미 이제 그런 증상은 생겨버린 상황이 되니까 좀 많이 안타깝기는 했어요. 예. 그래서 빨리 진단하고
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정신적인 질환들로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하는 약물들이 있나요? 뭐 이렇게 특효약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증상에 대한 관리죠. 예, 증상에 대한 관리. 치료와 관리를 할 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지. 일단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거든요. 갑상선 같은 거 괜찮은지, 칼슘 떨어지는지, 면역력 괜찮은지 이런 것도 보고 때 맞춰서 이런 성장, 발달 이런 거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필요하고 그 심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 전문 의사분들 만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, 운동법, 생활습관 이런 것도 있을까요? 아이들이 아무래도 약간 근력이랑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춘기 때 이제 뭐 척추가 흰다든지 이런 경우가 드물게는 있어요. 그래서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규칙적인 생활. 예. 운동하면 좋겠네요. 근력을 키우시면. 네, 네. 악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환자 모임 한번 갔었는데 목관악기를 부르는 이제 사춘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. 그런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예. 좀 모범 환자 케이스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뭐 20대 초반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그런 사회성이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직업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사이버 대학 가서 그런데 졸업하고 뭐 계속 엄마랑 오다가 아빠랑 오다가 이제 지금 이제 혼자 와서 그동안 지낸 것도 이렇게 스스로 얘기도 하고 어떤 일 하는지 그리고 약도 이제 스스로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직장도 갖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제 성공적으로 관리된 그런 경우들이 아닌가 싶어요. 저는 잘 지내는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이나 여기도 빨리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이 아이들의 IQ가 그렇게 썩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일부러 막 특수 학급이나 막 이런 데 가는 데보다는 할 수 있으면 그냥 교실도 일반 학급으로 가서 그냥 보통인 아이들하고 부딪히도록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잘 관리는 필요하죠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더 밝게 키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. 이 질환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. 일단은 저희가 처음 진단되면 너무 충격을 크게 받으세요. 뭐 물론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산들이 못 넘을 산들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를 하면 좋겠고 정서적인 것들,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